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린 베이직 요약 3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경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에 관한 어떤 교훈을 주는 지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분석, 해석 꼼꼼히 한번 해보고 자세히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Some natural resource rich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crave an excessive dependence on their natural resources, which generates a lowered productive diversification and a lower rate of growth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 some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쵸, 여기 있는 countries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몇몇의 natural, 자, 여기에서 natural resource 이 단어를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 천연자원이라는 뜻입니다. 뭐 천연자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는 하나도 없는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석유나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저희가 천연자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천연자원이 rich, 풍부한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에 이 하이픈까지 한 번에 챙겨가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natural resource rich라고 얘기를 한다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 developing country, 자, 이거는 한 번에 또 외워주시면 참 좋죠. 뜻이 뭡니까? 개발도상국,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원이 풍부한,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개발도상국인데 그 몇몇의 개발도상국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몇몇의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tend to, 자, 여기서 tend to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안 적어드렸는데 한번 적어드리면 tend라는 동사는 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의 해석이거든요. 그 뒤 따라서 to 동사원형을 흔히 씁니다. 그래서 to 동사원형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to 동사원형 하는 경향이 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create니까 만들다가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이 create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an excessive dependence까지입니다. an excessive dependence. 뜻은요, 과도한, excessive는 과도한, 어떤 과도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에 또 외워주실 단어 보이십니까? dependence on입니다. 목적어로의 의존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의 의존이냐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on부터 어디까지, resources까지가 앞서 있는 dependence를 꾸민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그쵸, 그들의 천연 자원이 되는데 그들의 천연 자원에 관한 과도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딱 되셔야 되면서 특정 국가가 하나 딱 떠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제가 예시를 바로 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이렇게 부르죠. 배가 이 맞습니까? 베네수엘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쓰겠죠. 네, 베네수엘라인데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오는 국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언뜻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해 그 아랍 국가, 아랍에미리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석유가 뻥뻥 나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그쵸, 굉장히 부자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몇몇의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어떤 개발도상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석유가 뿡뿡뿡 나온다고요. 그러한 개발도상국들, 그 몇몇의 개발도상국들, 특히나 베네수엘라는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냐면 굉장히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어디에만 의존하는데요? 그쵸, 그들의 천연 자원에만 의존을 한다고요. 자, 다시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긴 하겠지만 결국 베네수엘라가 왜 경제난을 겪게 되었느냐, 그에 관한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요. 오직 뭐에만 의존하고 있었냐면은, 그쵸, 천연자원, 그러니까 석유가 되겠죠. 바로 이 때문에 경제난을 겪게 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천연자원, 그러니까 석유를 팔게 되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자, 밑에 키워드들입니다. 중심과 주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상으로 중심이 있고요. 그 중심
사방에는 바로 주변이 되겠죠. 여러분 언뜻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시야 그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잘 보이죠. 집중이 되죠. 그런데 그 집중이 되는 것 주변에는요, 흐릿해지죠. 잘 안 보인다 이겁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뭐만 바라본 거다? 그치, 석유만을 바라봅니다. 됐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죠. 이해되셨죠?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그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바로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베네수엘라가 뭐만을 집중했다. 그치? 석유만을 집중하고요. 석유에만 투자를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치면 여러분들 수중에는 100만 원이 있고요.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디에만 투자한 거다? 그치, 석유에만 투자한 거라고요. 뭐 지금의 뉴스에서는 막 석유값이 막 올라갔다,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무엇이 문제냐? 그렇지, 석유값이라는 것 자체는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세계의 어떤 그 시류에 따라서 폭등할 때도 있고요, 또는요 폭락할 때도 있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단번에 캐치할 겁니다. 베네수엘라가요, 어떤 때, 그치, 가격이 높을 때 있잖아. 이때 100만 원을 다 투자해버린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석유값이 폭락한 지경에 이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국가는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죠? 원래 1,600원 정도. 이해되셨습니까? 석유 뭐 1리터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리터에 내가 1,600원을 매겨놨는데 어떻게 되었다? 갑자기 800원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2리터를 팔아야 되잖아. 이해되셨죠? 바로 베네수엘라가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1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만 투자했더라? 그치, 석유에만 투자했더라. 다시 말하면 몇몇의 정말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들은요, 보통 뭐 하는 경향성이 있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오로지 그들의 천연자원,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걸로만 먹고 살려고 하면, 그치, 이 변동성에 국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의 예시가 뭐다?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뭐 투자를 잘 못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뭘 하라? 그치, 분산 투자를 하라고요. 한 곳에다가 100만 원이 있다면 몰빵하지 말고요. 어떻게 뭐, 그치, 석유에다가 한 20만 원 넣고요. 맞나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뭐 반도체 있죠. 반도체에다가 또 한 20만 원 넣고 주변에 있는 거죠. 또 뭡니까? IT. 맞나요? 또 뭐예요? 뭐 있을까? 뭐 AI도 있겠죠. 또는요, 정말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호식품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특히 뭡니까? 뭐 담배 회사 또는 종이 회사 이런 거 있죠. 우리 생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뭐 그런 쪽에, 뭐 거기에도 뭐 생필품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투자를 할 때는 뭐 분산 투자를 하라,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 곳에 몰빵하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 정말로 불안해집니다. 혼란스럽기 그지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들은 너무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오직 어디에만 의존하는 거냐면 그들의 천연자원에만. 되셨죠? 자, 다음에 지금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뭡니까? 그치, 관계사의 그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적어만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거든.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와 있는 구조인데, 이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읽어가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콤마는 그리고 정도로 읽어주시고, 다음에 여기 뒤따라서 이 위치는요, 주어가 없으니까 이가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 위치는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동사하다 이렇게 따로 문장처럼 읽어가 주시면 참 좋은데, 여기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이 위치는 앞서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서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선행사, 그러니까 안명사로서 관계사의 그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흔히 명사를 딱 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명사가 아니라 바로 어구입니다. 어구. 어구가 뭡니까? 두 단어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맥상 여기 to부터 어디까지요? resources까지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콤마를 딱 찍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오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튼 명사가 아니라 어구를 대신한다는 건데,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위치를 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따라서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인데, 잘 봐봐. 앞에 것과 여기 뒤에 것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치 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는다고? 안명사를 집어넣는다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조에서는 이 어구의 그 내용 전체를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차이점이야. 보이시죠, 지금? 어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전체 의미 덩어리 있잖아. 얘를 여기 이 위치 자리에다 집어넣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잘 들어봐. 여기 뭡니까? 너무도 많은 의존을,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 그들의 천연자원에만 너무도 과도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어구를 대신하고 있어.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과도한 의존이, 여기 지금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고 지금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존, 너무도 많이 그들의 천연자원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 generate, 만들어내더라. 근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더 낮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래서 더 낮은 생산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더라. 아무래도 석유에만 투자를 했다 보니까 석유밖에 못 만드는 거야. 됐지? 그러면 생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하지 않죠. 석유만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더 낮은 생산적 다양성.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석유밖에 생산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생산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결국 뭘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지금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nd에 의해서 이 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공통으로 걸려있다. 챙겨가 주시고 또 뭘 만들어내는데요? 그치? 성장의 낮은 율이죠. 의역하면 더 낮은 성장률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베네수엘라는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때문에 막 석유값이 막 요동치고 있고 막 폭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베네수엘라 그만큼 석유값이 올랐으니까 베네수엘라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 전 세계에 못 팔도록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만들어지잖아. 아무렴 이 석유를 팔아야지 달러를 벌어올 거 아니야. 석유를 팔고 달러가 어디로 들어오고 베네수엘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그 경제 구조인 거 아니겠냐고. 근데 애초에 이 행위 자체를 미국이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 이랬죠. 결국에는 뭘 못하고 있다? 그치.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여튼 만들어내는 이 석유를 못 팔고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됐죠? 그러면 그나마 다른 거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더 낮은 성장률을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빨리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몇몇의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근데 무엇을요?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의역하면은 과도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어디예요? 그들의 천연자원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로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더 낮은 생산적 어떤 그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밖에 못 만들어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더라. 되셨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Resource abundance in itself need not do any harm 정도가 되겠는데, 자, resource abundance. 자, 여기서 abundance는 뜻이 뭐냐면 풍부함입니다. 풍부함. 됐죠? 그래서 자원의 풍부함이죠. 석유가 뿜뿜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도저히 말릴 일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자원이 정말로 풍부하다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로는 자 여기에서 in itself는 그것 자체로 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수식어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원의 풍부함 그것 자체로 need not do 자 여기에서 need라는 동사 용법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need의 용법 잘 모르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need는요 제가 두 개 적어드릴 겁니다. need가 있고 need to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앞서 적은 이 need 같은 경우에는 그쵸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라서 여러분 뭐 찾아야 되니? 그치 뒤따라서는 본동사가 나오겠죠. 그 본동사는 동사 원형 이렇게 고지고대로 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앞선 이 조동사 need와 달리 여기 뒤에 있는 이 need는요 바로 본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다가 반드시 뭐를 붙여주셔야 되냐면은 to를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뭐는 같다고요? 의미는 같습니다. 해석은요. 동사 원형 할 필요가 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얘도 해석은요. 그치. to 동사 원형 할 필요가 있다. 의미는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부정 해석할 때, 즉 not을 집어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not을 집어넣을 때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 있잖아. 그때 not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앞이 아니라 여기 뒤에 need 뒤에 not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need가 뭐로? 본동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그치 need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는데 일반적으로 이때는 do와 함께 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문법을, 어법을 정말 자세히 물어본다면 바로 이 사항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표현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다? 이렇게요. need 다음에요. 앞에 이렇게 적을게요. do, not, nee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거죠. 이유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need 다음에 지금 to 안 나왔지. to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조동사로 쓴다는 거잖아. 그때는 not의 위치가 need의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치. need 그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골 터집니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위를 다시 볼게요. 이때 need는 조동사일까? 본동사일까? 그쵸? 보이십니까? not 보이죠? 그리고 to 안 보이지? 뭐가 안 보인다? to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조동사입니다. 이 어법사항을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빨리 한번 정리해 드릴게. need라는 것은 조동사로도 쓰이고 본동사로도 쓰이는데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에 따른 not의 위치다.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not은요. 조동사 뒤에 그러니까 need 뒤에 쓰는 것이고 본동사로 need를 쓰는 경우에는 그쵸. 그 앞서서 not을 쓴다. 되셨죠? 여기에서는 조동사입니다. not의 위치 파악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뒤따라서는 동사 원형 나왔네 챙겨가 주시면 참 좋겠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자체로 천연자원의 그 풍부함은요 할 필요가 없는데 do any harm 뭡니까? 그쵸? 어떠한 해를 끼칠 필요도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do any harm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do harm은요 위험하다 또는 위험을 끼치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의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need와 함께 그렇게 위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천연자원의 풍부함 그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정도로.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many countries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요 have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있냐면 abundant. 자 여기에서 abundance는 명사고요. abundant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답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풍부한 정도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죠.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언급 안 드리고 지나친 부분 바로 이 콜론입니다. 이 콜론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뭘까요? 그치 제가 이것을 다시 말해 정도로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 그래서 이 콜론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말해가 좀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천연자원의 풍부함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위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위험하지는 않다고요. 이랬죠.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부를 법한 여러 국가들은요 천연자원의 생산망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연자원 그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많은 국가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랍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have가 병렬되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and에 의해서. 자 그런 다음에 have managed to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챙겨가셔야 되는 표현은 바로 manage to입니다. 뭐라고요? manage to. 지금 밑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적혀 있긴 한데 제가 한 번만 더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manage to 일단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고요. 살짝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manage to 있죠?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하나의 조동사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조동사입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가까스로 동사원형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가까스로 동사원형 하다.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고 있으니까 가까스로 동사원형 했다 지금도 그렇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왜요? have, pp 잡혀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요 가까스로 outgrow. 자 outgrow 뜻은요 어디에서 벗어나다 뜻입니다.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그치 그들의 의존성에서 벗어났죠.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미 갖고 있긴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과도히 의존한 것이 아니고 가까스로 굉장히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근데 무엇에서 벗어난 거냐면은 그들이 그 의존에서 벗어났죠. 근데 무엇에 관한 의존? 그치. 그것들에 관한.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풍부한 천연자원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 뭐 AI니 뭐 인공지능이니 반도체니 IT니 뭐 로봇이니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 거기에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UAE입니다. UAE. UAE 뭐냐면 그 아랍 국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UAE 정말로 석유가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나라잖아. 이 국가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치? 석유의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4차 산업에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석유로 벌어들였던 막대한 그 돈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마무시해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그죠? 네. 석유로 번 돈으로 4차 산업에 투자하는 거 정말로 지혜로운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by ing 해석은요 뭐뭐 함으로써 이제는 정말로 익숙하시죠? 예,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인데 바로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하게 함으로써 근데 무엇을요?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됐죠? 그래서 4차 산업에 뭐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추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자원의 풍부함 그 자체로는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됐죠? 실제로 다시 말해서 많은 국가들이요 풍부한 어떤 천연 자원들을 이미 들고는 있고 그리고 그들은요 가까스로 그러니까 간신히 피했습니다. 벗어났죠. 무엇에서 벗어났냐면은 그들의 어떤 의존에서 바로 무엇에 관한 의존이냐면 풍부한 그 천연 자원에 관한 그들의 의존에서 가까스로 다 벗어났어요. 근데 뭐 함으로써 벗어난 거냐면은 바로 다양하게 함으로써 바로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at is the case of Canada, Australia, or the US. To name the most important ones 정도가 되겠는데 That is, 바로 그것은 경우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그것은 이다. 바로 그 경우이다. 근데 무엇의 경우입니까? 그쵸. 캐나다의 경우, 호주의 경우 또는요 미국의 경우이다. 됐죠? 그러니까 천연자원을 다 갖고 있는 국가들이긴 하거든. 근데 이들은요 천연자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그것들을 만들어냈다가 되겠죠. 정말로 IT 공룡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알 법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이런 뭐 그죠 메타까지 뭐 이런 기업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기 미국에 있죠.
그죠? 예, 새로운 먹거리들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만든 국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의 경우이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뒤따라서 to name이 나왔는데 이때 to name은요 뭐뭐 하자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 name의 뜻이 일컫다 뜻이에요. 일컫다. 그래서 일컫자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name이라는 것은 타동사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러니까 most important ones까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one은 뭐냐면은 여기 cases 집어넣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case라는 명사를 여기 이 one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우들을 말하자면, 일컫자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이다. 이 정도로 읽히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 바로 그것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와 US의 경우이다. 말하자면. 근데 뭘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경우들을 말하자면.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경우니? 어떤 경우냐면은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어떤 다양성을 이미 한 국가들 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But 하지만 some developing countries 몇몇의 개발도상국들은 trapped in 돼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trap이라는 것은 함정에 빠뜨리다 뜻이거든요. 함정에 빠뜨리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다. 근데 여기에서 BPP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빠뜨려지는 거죠. 의역하면은 빠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몇몇의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빠져 있죠. 근데 어디에 빠져 있는 거냐면 in their dependence. 그들의 어떤 의존에 빠져 있죠. 근데 어디 쪽으로의 의존이냐면 그들의 정말로 거대한 천연자원, 정말로 많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그 의존에 빠져 있다고요.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US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진국이잖아. 이미 선진국들은요 탈피했어. 그런데 막 지금 개발 중인, 그래서 막 자라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뿜뿜 잘 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요 아직 이 천연자원의 그 의존성 거기에서 그쵸 벗어나지 못했고 거기에 오히려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ey suffer from. 자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그쵸, 개발도상국들이 됩니다. 개발도상국, 개도국 저기요. 그 개발도상국들은요 suffer from. 자 여기에서 이 suffer from은 하나의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a series of problems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a series of는요 여러 가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suffer from은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개도국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since. 왜냐하면, 자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읽어주시고 쭉 봐서 주어 나왔고요. 동사 여기 있죠. 바로 체크를 해주시고 heavy dependence, 과도한 의존. 역시나 여기 heavy라는 것은 무거운 뜻이잖아. 앞서서 excessive와 문맥상 동의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서 과도한 의존. 근데 어디 쪽으로의 과도한 의존이냐? 그들의 천연 자본이거든요. 천연 자원으로 만들어낸 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 이것도 의역하게 되면은 그쵸, 천연 자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 자원 쪽으로의 과도한 의존이, 얘 지금 주어입니다. since라는 얘는 접속사. 그 의존이 tend to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됐죠? 뭐 하는? exclude. exclude라는 것은 배제하다. 근데 무엇을? other types of capital. 뭡니까? 다른 종류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자본들. 여기서는 자원들이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자원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석유에만 몰빵을 했으니까 다른 자원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렸죠. 됐죠? 자 다음에 여기 또 and 나오고 thereby 나오고요. interfere이 나왔는데, 자 thereby 는 거기에서 정도로 해석하는 수식어고, 그런 다음에 interfere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 and를 중심으로 동사 앞서서 찾으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이거 찾아주셔야 돼. 왜요? 여기에 만약에 tend와, 그러니까 tense와 interfere가 이렇게 병렬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s가 딱 붙어 있어야지. 여기 지금 s 붙었잖아. 됐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그치? 여기에 지금 괜히 interfere가 적힌 게 아니라 앞서서 exclude라는 그쵸 동사 원형이 보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동사원형과 동사원형 이렇게 맞춰주셔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병렬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tend to의 그 의미에다 걸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interfere with 뜻 드립니다. 뭡니까? 목적어를 방해하다, 저해하다. 그래서 그런 의존이 거기에서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냐면 역시나 방해하는 경향이 있죠. 편의상 하나의 타동사 취급을 해주시고, 근데 무엇을요? 경제적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더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리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들은 어디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부터 고통받고 있어. 뭐 때문에냐면은 바로 그 과도한 의존이 오로지 천연 자원에만 하는 그러한 과도한 의존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배제시키고 다른 종류의 다른 유형의 자원들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경제 성장률을 저해시키는 방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제문은 진작 나왔죠. 뭡니까? 몇몇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너무도 그들의 천연자원에 과도의 의존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치,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더라.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은 분산 투자하라. 또는 생산적 다양성을 확보하라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제문은 이 정도가 되겠고 주제문하고 요약문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입니다. 무엇이? 요약문이. 그래서 요약문 한번 읽어보면은 The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without varying economic activities can be a barrier to economic growth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 동명사 주어져 어디까지요? 쭉 가서 여기까지. 되셨죠? 자, rely on 뜻이 뭡니까? 어디에 의존하다. 하나의 타동사로 좀 봐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바로 여기까지죠. 뭡니까? 풍부한 천연 자원들에 의존하는 것. 됐죠? 근데 without 뭐뭐 없이가 되겠죠? 전치사의 그 목적어가 varying. 자, 여기에서 동명사 목적어거든요. 해석은요. 하는 것 없이 정도로 읽어주시는데 이 단어 뜻을 모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뜻이 뭡니까? 목적어를 다양하게 하다. 그래서 무엇을요? 역시나 타동사의 그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economic activities까지. 그래서 경제적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 없이 경제적 활동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서 뭡니까?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can be 일 수 있는데 일종의 방해물일 수 있죠. 네, 비동사의 주격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의 방해물이냐? 바로 경제 성장 쪽으로의. 자, 여기서 barrier to도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목적어를 가로막는 장벽 또는 방해물. 되었죠? 빠르게 다시 한번 해서 의존하는 것, 풍부한 천연자원에 다양하게 만드는 것 없이. 근데 무엇을? 경제 활동들을. 바로 그것은 can be 일 수 있는데 장벽일 수 있어. 경제 성장에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고 자, 밑에 리드모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한번 적어보라 하는데 풍부한 자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 단락에서 그대로 내용이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true가 되겠고 다음 밑에 겁니다.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생산적 다양성은 흔히 크다. 그렇지가 않죠. 선진국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생산적 다양성이 그쵸.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false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